반갑습니다. 라차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보시기 너무 힘드셨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코스피 하락률이 9.11 테러 때보다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8월 5일 이후에 1년 7개월 만인가요?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된 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 주식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주식 특히 지수에다가 이제 투자도 하긴 하는데 이런 날을 저는 몇 번 겪어봤죠. 그래서 이런 날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가 지수는 어떻게 흐를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게 좀 어느 정도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방송을 켜왔습니다. 뭐 오늘 뉴스 보면 뭐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는 굳이 제가 또 언급을 하진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 뭐 미국 이란 뭐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뭐 역대 최대로 하락을 했다. 여기 보면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4%까지 뭐 이렇게 빠져서 힘든 날이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오늘 저희 형이 법인을 설립을 해서 NH투자증권을 가서 법인 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오셔가지고 손절하기 바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시는 거를 보면서 참 답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시장 상황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흔들린다 한다면 우리가 든든하게 현금을 준비를 안 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비율 투자 요런 급락장에서 아주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럼 이 비율 투자를 어떻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오늘 코스피 차트예요. 시작을 마이너스 3.44%에 시작을 해서 중간에 마이너스 2.07%까지 회복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장중에 와 2차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마이너스 12%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요런 시장이 언제 연출이 됐냐면 앞을 쭉 당기다 보면 24년 8월이니까 여기 있네요. 요때 이때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증시가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8.77%로 회복이 됐던 시장입니다. 이때 제가 그때 나스닥 TQQQ 요걸로 돈을 좀 꽤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날 때문에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중단되고 그랬었잖아요. 이때도 똑같이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더니 시장이 이렇게 급반등을 해줬죠. 물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날아간 걸 볼 수가 있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24년도 8월 달에는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빠지다 보니까 그래도 좀 충격이 좀 덜하지 않았나? 이제 바닥을 더 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꼭대기에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는 기분이 들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이제 뭐 일정한 규칙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실 겁니다. 근데 이때도 제가 블로그에 남겨놨지만 세력들이 흔적을 좀 남겨놨어요. 어떤 흔적이냐면 나 지수 조만간 다시 반등시킬 거야 라는 흔적을 남겨놨는데 그 흔적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요거 보시면은 2024년 8월 5일 날 제가 블로그를 남겨놨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잘 안 쓰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코스피 지수 주간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위클리 옵션이라든지 정기 옵션 가지고 이때 선물이라든지 옵션 같은 파생 상품으로 우리 형님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흔적을 남겨놨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요때 아까 그래프 보신 거 있죠? 요 차트인데 이렇게 쭉 빠졌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0% 넘게 빠졌다가 이제 마이너스 8%까지 회복을 한 그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참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참 답답하긴 하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떤 증거를 남겨놨느냐? 여기 보시면 풋옵션이라고 있어요. 풋옵션은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상품인데 풋옵션 매수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면은 정말 시장이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도를 발행하게 되면 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거야 또는 지수가 조만간 반등을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매도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이렇게 거래를 했죠. 1200억 원 정도 이렇게 풋옵션 매도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최근 얼물 이렇게 금액으로 보게 되시면 여기 풋옵션 이렇게 파랗게 다 정구간이 표시가 돼 있죠. 그만큼 정구간에 대해서 지수가 반등할 거다, 여기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풋옵션 매도로 돈을 벌려면 이 38, 뭐 3, 이 숫자가 다 0이 돼야지 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쭉 올라가면 이것들이 다 0에 수렴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매도를 한 사람들이 돈을 먹게 되는 거고, 요 빨간색은 풋옵션 매수, 지수가 빠질 거라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은 싹 다 이 돈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면 그러면 요 위로는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은 적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그때 8월 4일 날 당일날 여기 당일날 수량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풋옵션 매도한 걸 볼 수가 있으시죠? 그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빨리 떨어질 거다, 더 떨어질 거다 하고 풋옵션 매수를 한 상태였는데, 나중 가서는 이걸 싹 다 발라먹었죠. 지수를 이렇게 반등시키면서 풋옵션 매수를 했던 개인 자금들을 싹 다 흡수를 한 경우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풋옵션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921억 원의 풋옵션 매도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은 850억 원의 풋옵션 매수를 했죠. 8월 4일 날과 유사하죠. 금액은 약간 좀 차이가 있겠지만, 외국인은 나 지수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반등하거나 이렇게 약간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왜냐면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금액을 봐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더 내려와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이미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만큼 떨어진 거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베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매수도 하고 있다는 점. 금액으로 봤을 때도 꽤 큰 금액이죠. 여기 보게 되시면 100만 원이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2조 2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해준 상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 올리겠다는 얘기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손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손절 안 한 애들은 살려줍니다. 이렇게 같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사이드카 발생되고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면은 손절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비율 투자를,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는 5대5로 하고 있거든요. 5대5를 뭐 6대4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7대3으로 바꿔서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계속 사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낮아진 평균 단가로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제 카페입니다. 비율투자법 카페인데, 오늘 제가 비율투자 인증 폴더에다가 코스피와 코스닥 ETF 5대5 비율투자 중입니다라는 글을 좀 남겨놨어요. 여기 보게 되시면 제가 이제 2천만 원을 한번 넣어봤죠. 급하게. 여기 보시면 이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이제 코스피 비율투자 5대5 비율투자 하는 거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이제 코스닥 지수 5대5 비율투자 하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 샀어요. 아침에 이제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사무실 한 바퀴 돌고 이제 한번 사볼까 하고 이제 그때 산 건데, 지금 총 투자 금액은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2천만 원은 지금 따로 현금을 떼어놨으니까 요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계좌 상태는 마감했을 때 요거보다 좀 더 마이너스가 낮죠. 근데 저는 내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수가 더 떨어지면 지금 5대5에서 요거를 6대4로 바꿀 겁니다. 6대4로. 그 다음에 더 떨어진다, 10% 정도 더 떨어진다, 그럼 7대3으로 또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떨어져? 그러면 8대2까지 이렇게 바꿔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떨어질수록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주식을 더 사게 되면 내 단가는 이렇게 낮아질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좀 더 빠르게 내가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는 현금을 계속 5대5로 갖고 가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수가 너무 과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현금을 5에서 4로 줄이고 주식을 5에서 6으로 늘리는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리밸런싱 계산기를 이렇게 써서 몇 주를 샀는지 이런 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보이시잖아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50대 50 있잖아요. 이거 비율을 뭐 60대 40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알아서 계산이 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 다 제 블로그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비율 투자를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가지고 하신다면 얼른 이렇게 비율을 조정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미국 지수에다가 대부분 많이 투자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주구장창 미국 지수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코스피 지수에 분명히 더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미국 지수를 투자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이렇게 비율을 변경해서 이런 험난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점 꼭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씨앗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자동이체 놔두시면 돼요. 예, 더 이상 뭐 더 넣거나 아니면 뭐 비율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현금을 투입하거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은 돈으로 고율의 레버리지 ETF를 사는 게 씨앗 투자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그냥 자동이체 걸어 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른 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수가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커버드 콜로 분배금 받는 분들은 그냥 두시면 되겠죠. 이제 주기마다 배당금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고, 나중 가면 어차피 지수가 회복이 되니까요. 그때 가서 계좌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921억의 풋옵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지수는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근데 정고점을 넘을지 아니면 정고점 근처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질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때 가서 옵션 포지션을 다시 한번 봐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수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공포감에 휘둘려서 손절을 하거나 주식 투자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비율을 잘 유지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거나 아니면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내가 내 계좌를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카페 보면 이렇게 가입 인사 자유 게시판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안타깝게도 카페에 글을 올리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영상을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다면 그때쯤에 카페에 들어오셔서 덕분에 어려운 시장 잘 버텼습니다. 저도 이제 수익 인증하겠습니다. 아니면 비율 투자 인증하겠습니다. 씨앗 투자 인증하겠습니다. 이런 글들 좀 같이 나누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지속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수가 다시 반등할 때까지 서로 화이팅 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